제 3장. 자, 연대를 통한 리좀적 혁명. 지금까지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얘기를 이 저자가 하면서 이제 서론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사실은.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의도하고 지향하는 그 방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연대를 통한 리좀적 혁명. 그래서 되게 생소하죠? 리좀이 도대체 뭔지. 자, 쭉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방탄과 함께 경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친 사례를 실행하고 있는 팬더마미의 혁명적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섬뜩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저자를 제가 말한 건, 이런 생각을 가진 저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 부친 사례를 굉장히 경쾌하고 즐겁게 보고 있구나. 사회의 질서가 해체되는 거를, 그러니까 방탄이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무섭다. 그것은 수직적 위계 질서의 부품으로 포획당하지 않는 진정으로 수평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구조, 즉 수평성과 관련이 있다. 수평성은 기존의 수직적 사회의 질서의 위계 구조를 해체하는 혁명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사실 이 수직적인 구조는 하나님, 창조주, 그 다음 피조물 인간, 그 다음 피조세계, 사실 수직적인 구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그죠? 이게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당연히 수직적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모든 건요, 우리가 윗사람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철저한 사실 위계 질서예요. 그런다 복음을 놓치니까 이 위계 질서가 소위 말하는 진짜 딱딱한 가부장적인 질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갑질하는 질서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런 수직적인 질서 자체는 원형인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파괴시키면 안 돼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거냐면 그 근본 질서 원형 자체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대한 부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현실의 권력은 수평적인 힘을 끊임없이 합으로 통합시키거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팽배해 있는 신자유적인 억압 역시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위계 질서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는 한 수직적 위계의 하부에 속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수직적 위계의 억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마련이다.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공간으로 만든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수평적인 열린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현실의 위기 구조는 이 수평적인 구조가 가진 혁명적 잠재성을 그저 이윤 추구의 새로운 수단으로만 포획하여 기존의 낡은 생산의 양식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고, 그러한 시도는 실제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수직적 위계를 대표하는 거대 자본은 이윤 창출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수평적 흐름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수직적 위계로 이루어진 강고한 벽 같은 현실은 도무지 깨어질 것 같지 않고 수평적 흐름은 그저 새로운 마케팅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 수평성의 혁명적 잠재력이 현실로 뚫고 나온 방탄 현상은 수평적인 해방으로의 무의식적 욕망이 국경을 가로질러 전 세계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세 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수평성의 혁명적 잠재력이 실제로 현실화된 저 땅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진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게 바로 방탄 현상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좀을 한번 볼게요. 리좀. 두 번째 단락. 자, 원래 리좀은 생강이나 연근처럼 마디에서 뿌리와 어린 줄기가 뻗어 나오는 뿌리줄기 혹은 뿌리줄기 식물을 가리키는 식물학 용어이다. 뿌리줄기는 땅 속에서 부단히 증식을 하면서 다른 뿌리와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린 나무는 이후에 가지와 줄기가 어떤 모양으로 성장할지 예견할 수 있는데 반해서 뿌리줄기는 어떻게 뻗어나갈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뿌리줄기는 땅속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갈라지고 합쳐지고 마디를 만들어내고 뻗어나간다.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나 뿌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지만 뿌리줄기의 경우는 어떤 마디가 분리되더라도 또 다른 모습을 가진 식물로 살아간다.
이 복잡한 뿌리줄기 식물이 다양한 마디로 엉켜있는 모습에서 나무의 줄기와 같은 중심 줄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중심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상가들이 어디에 지금 강조점을 두는지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나무니까 중심 줄기가 있다는 것이고, 이 리좀 같은 경우는 뿌리 줄기 같은 경우는 중심 줄기가 없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현대 철학 질 들레즈는 1000개의 고원에서 이 식물학 개념을 사회구조, 철학사, 정치체제, 과학, 방법론, 예술작품의 구성 등 거의 모든 영역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그는 리좀을 단일한 중심이 없는 수평적 연결이라고 규정하면서 나무의 위계적이고 중심적 구조와 대립하는 것으로 놓는다. 나무들은 장가지들이 중간가지로 이어지고 중간가지들은 하나의 주기로 수렴된다. 중심과 주변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변은 중심에 귀속된다. 뿌리 역시 잔뿌리들은 중간뿌리로, 중간뿌리는 다시 중심뿌리로 이어지며 나무라는 중심으로 귀속된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뿌리나 줄기들도 결국은 단일한 중심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결정된다. 즉 나무는 나머지 주변물들이 결국 하나의 중심으로 귀속되는 구조, 이른바 수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수목적 구조는 중심과 주변이 분명히 구분되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다. 수목적 체계에서 하나의 중심은 다른 모든 것을 자신의 아래로 종속시킨다.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우리가 종속되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중심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지금 오늘날 이 혁명이나 어떤 모든 위계 질서를 해체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는 중심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중심성.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결국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오직 중심 있다 말하지만 다른 종교는 뭐요? 전부 다 같이 연대할 수 있다 이래 나가기 때문에 이 흐름은 결국 이런 예비 캠프를 통해서 뭐 방탄이든 간에 디즈니든 간에 이들이 던지는 쌓이는 3단체의 메시지가 무슨 예비 캠프다? 결국 종교 통합운동,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오직을 말하는 것만 말하지 마라. 딱 그 흐름으로 나중에 딱 갑니다. 그 예비 캠프라 보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경우 다양하다고 말하는 것은 장가지 끄트머리의 수를 지칭한 것일 수도 있어도 그 모든 사실은 오직 하나의 중심으로 소급되는 한 그 다양성은 모두 그 중심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사이비 다양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중심을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라 이들은 중심 자체를 부정하면서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질서인 거죠, 알고 보면. 그 예를 들면 여러 다양한 색깔 모양의 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줄로 끈으로 딱 묶는 게 하나의 우리는 비유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뭐다? 끈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엮는 하나의 중심성을 관통하는 중심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낱개로 막 그냥 흩어져 있는 그야말로 흑암혼돈공허 카오스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는 수목적 체계의 대표적 경우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질서가 그걸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이 수목적 체계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반영하는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사회는 위계 체계의 하나 중심이 주변을 지배하는 수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수목적 구조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중심인 지배 권력이 추구하고 규정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이 주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강제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과 동성이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동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게는 잘못된 것이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다. 그건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그건 억압하는 것이다. 뭔가 중심적인, 예를 들면 이성관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의 중심이고, 이게 어떤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지금 사고방식이 관통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나오죠. 수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인정을 하면 사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한 피조물 세계 속에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 충만의 원리, 지속의 원리를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목은 보면 이렇게 뻗어나가고 자라고 커질 수 있죠.
근데 뭐요? 리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들풀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것만 인정하자는 거예요. 중심성 없이. 그냥 각 개개인의 주체성만 인정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각 개인이 창세기 3장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거죠. 거기 사단의 나라는. 89페이지. 수목적 체계와 달리 리좀적 체계에서는 계통상 서로 다른 것들이 단일 중심의 통제나 중심과 주변의 구분 없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꼭 그렇게 뒤얽혀 정신없이 사는 걸 원하나 봐. 질서 무질서한 걸 원하나 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리면 굉장히 더럽다 하잖아. 환경적으로 더럽게 산다고, 더러워진다고 하잖아. 이게 사단의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질서보다는 무질서를 추구하다.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도 보세요. 집에서 하면 완전 쓰레기통입니다. 귀신 들리면 무질서를,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89쪽) 우리 중간쯤에 중간쯤에서 약간 위에 보면, 그러나 리좀적 체계에서는 수목적 구조상의 계통과 관계없이 이웃에 위치하는 이질적인 것들과 직접 연결 접속될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들려지는 말벌과 오르키데라는 서양란을 예로 든다. 오르키데 꽃모습은 암컷 말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그 때문에 수컷 말벌은 이 난을 암컷 말벌로 오인해 다가가게 되고, 결국 꽃가루를 묻혀 다른 서양난에게 전달함으로써 오르키데의 생식에 참여하게 된다. 오르키데는 단순히 말벌의 모방에 그치지 않고 서양난의 재생산에 관여하여 서로 관련 없는 두 존재의 비평행적 진화에 참여한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리좀적 체계, 이 지금 상징적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굉장히 리좀적 체계에서는 어떤 것이든 이웃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 접속될 수 있다. 리좀적 체계는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체계인 동시에 무엇과 마주치고 관계 맺는가에 따라 전체의 규모와 의미가 변하는 가변적인 체계다. 이런 의미에서 리좀은 체계가 없는 비체계가 아니라 비중심화된 체계이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수목적인 체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지들 사이에 몇 개의 새로운 선을 연결하게 되면 본래 나무가 기반하고 있던 단일 중심적인 구조의 모습도 바뀔 수 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방탄현상은 바로 이러한 비중심화된 리좀적 체계를 보여준다. 이 체계에는 거대 자본이나 이와 연계되어 있는 미디어 권력 같은 단일한 권력적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미와 방탄은 어느 하나가 중심이 아니라 서로 친구이자 조력자로서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다. 아미 역시 방탄 팬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아무런 이해관계나 유사성도 없는 무수히 다른 뿌리줄기들의 연결 접속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만일 SNS라는 탈중심적 네트워크를 단지 팬덤을 확장하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만 활용한다면 그것은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수목적 체계가 리좀을 자신의 하부 구조로 다시 포획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중심 없는 주변을 횡단하며 이질적인 것들의 연결 접속으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리좀의 수평적이고 혁명적인 에너지는 사라지고 만다. 다음, 연결 접속의 원리. 먼저 연결 접속의 원리란 A 그리고 B처럼 접속사에 의해 연결되는 원리를 말한다. 이때 연결 접속이란 동등한 가치를 가진 A와 B라는 두 항이 만나서 C라는 새로운 어떤 것을 형성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A와 B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A가 B로 포섭되지도 않고 B가 A로 포섭되지도 않는다. 방탄과 아미라는 두 항의 관계나 아미들 서로 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쪽의 지배적인 권력이 다른 것들을 포섭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서로가 공명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맨 밑에 이러한 수평적 관계는 두 항의 관계로 그치지 않고 수많은 다른 항들과 연결 접속에 열려있기 때문에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그 인용된 부분 볼게요. 인용된 부분. 리좀의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 연결 접속될 수 있고 또 연결 접속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나무와 뿌리와 전혀 다르다. 여기 보면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 고정시키는 나무와 뿌리, 이런 것들을 속에 읽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의 중심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영되어서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있고요. 우리 개인에 있어서 중심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해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 뭐든지 분리시키고 분열시킨다는 의미가 그 사단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가진 12가지 문제의 인간들이고 지성인들은 지성인 나름대로 연구한 게 결국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갖고 몸부림치다가 상처가 결부돼서 결국은 어떤 메시지가 딱 작용되면 사회에 다 해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애니메이션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 중심성에서 이탈하는 메시지잖아요. 어디서 벗어나라, 나가라, 뛰어나가라, 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과의 중심적 관계를 맺는 것. 그러면서 가족도 중심성을 찾고요. 근데 오늘 보면 가족 해체 형상, 성도 중심성을 놓치니까 뭐요? 전부 다 해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단은 해체시키는 거다. 이탈시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로부터. 이 근본 원리를 여러분 갖고 세상을 보시면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중간 이렇게 계속 할게요. 이를테면 방탄은 한국의 10대 소녀 팬 아니라 미국의 10대 여성 팬, 30대 무슬림 팬, 미국 내 흑인 남성 팬과도 연결 접속된다. 그러니까 그 마블에서 지금 연결 접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블에서 연결 접속하는 거라. 또한 방탄을 매개로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긍정적인 하나의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대변하게 되는 내용이겠죠. 이거는 방탄에 대한 관심이 백인 중심의 세계 속에서 차별받던 소수자들의 인식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똑같잖아요. 지금 마블의 마지막 엔드게임, 백인에서 흑인으로 넘어가고 남자에서 여자로 넘어가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서 성소수자들로 넘어가고, 이 기존의 질서의 전복 현상, 그 엔드게임, 그게 방탄현상이나 엔드게임에서 던지는 엔드게임이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 메시지는. 또한 한국의 언어, 영화, 음식, 패션, 정치 등에 대한 외국 팬들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음반 시장과 미디어 권력의 변화와도 연결 접속될 수 있다. 지금까지 거론한 모든 연결 접속의 항들끼리 서로 연결 접속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결 접속에는 어떤 질서도 최종 목적도 없다. 의미를 고정시키는 중심 원리가, 그러니까 의미를 고정시키는 중심 원리라는 표현은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합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모든 좋은 것,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이 의미,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고정시키는 중심 원리를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 원리가 없기 때문에 연결 접속의 전체는 무엇과 연결 접속하는지 결국 사단과의 접신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접신이 일어나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드는 연결 접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3단체가 만들어 놓은 덫에 연결 접속이 일어나는 거죠. 혹은 어떤 지점에서 연결 접속하는지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그 의미도 달라진다. 단일한 최종 목적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아. 보세요. 이런 지금 이지영 씨 같은 작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또 예술, 철학, 영화, 미학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방시혁이 갖고 있는 생각이 딱 이런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방탄의 음악적 여정에도 최종 목적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탄에게 빌보드 1위, 그래미상 수상 같은 성공은 단기적인 목표일 수는 있으나 결코 최종 목표일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방탄과 팬들의 수없이 다양한 연결 접속이 무엇으로 어떻게 생성되어 나갈지 누구도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전도자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예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끝없는 연결 접속을 통한 변화와 생성의 길을 아름답게 그리고 기쁘게 걸어간다는 사실이다. 이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모르는 거죠. 얼마만큼 흑암운동 공허가 계속 쌓이면요, 12가지 문제가 계속 쌓이면요, 우울하고요, 생의 이유가 없어지고요, 결국은 그 끝에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 방탄에 혹은 문제가 생기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거기선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도 보면 연결 접속이었잖아요. 자, 서로 말하되, 자, 우리 말하되, 자, 이래 나오잖아.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서로 연결 접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가 같았더라. 자, 우리가 자, 그럼 물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랬듯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즐겁고 아름다운 것만 있을 수 없다. 그 길에는 방탄과 팬들의 리좀적 연결 접속을 끊임없이 포획하려는 자본과 권력 중심의 수목적 체계라는 거대하고 촘촘한 그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의 표지판에는 그 그물에 포획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설사 포획당한다 하더라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잃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지영 씨 같은 예술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참 흥미로워.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치길래 이런 거에 꽂힐까? 어떤 상처가 있었길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화분에서 보잖아. 사실은 되게 단편적으로 보잖아. 근데 문제는 이런 엘리트들이 전 세계 지금 주도적 지성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과 유럽에 이제 한국에도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이 문제겠죠. 자, 15페이지. 이질성의 원리와 다양체의 원리. 아까 첫 번째 앞에는 중심성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자, 이제는 이질성 들어갑니다. 이질성. 자, 동질성에 대한 반대예요. 동질성에 대한 반대. 이질성의 원리는 리좀이 어떤 것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함축되어 있다. 어떤 것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한 종류끼리만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지점들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 어린이를 폭력에서 보호하자는 유니세프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과 접속하거나 이 책에서처럼, 그러니까 이래 보면 3단체와 접속이 됐을 것 같아 이제. 이 책에서처럼 들레즈의 유목 철학과 접속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저자가 방탄과 연결 접속이 된 거야. 지금 들레즈를 철학을 전공한 사람과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세대의 팬들과 접속하고 지금껏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이나 생각 등과 접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질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방탄 현상의 전체 의미는 방탄을 따로 떼어놓고 그들의 노래와 활동만 분석해서는 파악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활동은 다른 차원들과 다른 영역들로 탈중심화시켜야만 분석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방탄의 노래와 활동만 그냥 연예인으로서만, 아이돌로서만 활동을 분석해서 안 된다는 게 이 사람 주장이고 제가 주목하는 이유인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분석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제 연결 접속성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유니세프와 연결 접속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연결 접속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3단체와 연결 접속성이 생겼다는 거야. 이게 시대의 무브먼트로 이제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한 1000만 명 이상의 제자가 생겼다는 것. 이게 연대하면요, 앞으로 무시무시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가 이론에 머물지 않고요, 실현시키는 운동가들, 홍위병처럼 이제 일어나는, 이게 이제 시작됐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방탄 현상의 전체 의미는 방탄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방탄의 활동에 대한 아미들의 사랑과 연대, 나아가 그들의 활동과 성취들, 그와 동반되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 예술 형식의 변화라는 서로 다른 차원과 영역들 전체까지 분석을 확장할 때 이 방탄 현상의 전체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 다양체의 원리란 리좀 자체가 다양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체 혹은 리좀적 다양체는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의 원리나 하나의 중심으로 동일화되지 않으면서 모여있는 전체를 가리킨다. 이때 전체는 연결 접속에 열려있는 본성상 계속 변화, 확장될 수 있다.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있는 리좀이라는 다양체는, 자 여기도 보여, 주체, 객체, 통일성 없다. 근데 우리 창조는 뭐예요? 분명한 주체와 객체가 있고요,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동일성, 동질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동질성, 하나님과의 동질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은요, 결국은 일반 불신자에게도 반영되어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부 형상의 요소마저도 그 일반 은총을 깨뜨리는 그 영역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통일성, 동질성, 중심성 계속 파괴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에 여러분 성경 상세 6장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보다 더 심화된 결과로 6장은 보면 완전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 그랬거든요. 모든 계획하는 게 육신인 거예요. 그냥 영적인 그 하나님의 영이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완전 육의 상태가 된 게 네피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창세기 3장이 이탈했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것까지도 일반 은총을 파괴시키는 네피림화되는 시대. 그럼 고로 창세기 6장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홍수,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시대 재앙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간다. 그래서 우린 방주운동을 해야 돼요, 진짜. 그 대상 안에는 주축, 다 이런 거 다 갈로를 쳐놓아야 돼요. 주축 역할, 통일성, 주체, 통일성. 그러니까 다양체, 주체, 객체.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데올로기적인 용어, 철학적 용어 하나하나가 다 담고 있는 지향하는 뭔가의 의도가 있고 목적성이 있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방탄아미 다양체라 부르는데 97페이지 보면 우리의 규율은 없다 해도 사랑하는 법은 존재하니까 라는 방탄의 노래 Best of Me의 구절처럼 방탄아미 다양체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은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규율이나 원리 따위에는 신경을 끄고 그저 기쁘게 사랑하는, 결국 이제 쾌락인 거죠. 나라는 쾌락주의인 거죠. 그저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마주치고도 연결 잡혀된다. 그러니까 let it be, let it go, 매트릭스를 깨라. 그 다음에 그 모하나라는 애니메이션에는 How far I'll go, 그 섬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중심성, 섬이라는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자꾸 바다로 막 나가려고 하는, 이게 다 반영돼서 지금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작가들은 다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치레스, 알라딘에서,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어떤 뭐 이렇게 술타는 남자가 돼야 되고 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어떤 그 이슬람의 문화에서, 거기서 이제 남자는 억압하는 하나의 사람들로 등장하고 자스민이 늘 막 이렇게 있다가 폭발시켜 버리잖아. 스피치레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체는 연결 접속을 늘림에 따라 반드시 여기 보면 본성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 본성상.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도 지원받은 인간이 이제 완전히 남아있는 것마저도 이제 다 갈아엎는 본성상의 변화가 있는 거죠. 맨 밑에 셋째 줄을 보면 다시 방탄에게 새로운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에너지로 되돌아가고 다시 팬들은 그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며 문화적 지평을 바꾸어 나간다. 다음,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팬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팬들의 접속이 방탄의 의미를 새로운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해 간다. 이거를 그 고달랑 맨 밑에 줄 보면 프랙텔한 다양체. 우리는 되게 생소한 용어들이지만 이런 철학자들은 벌써 이런 현상을 읽어내는 그 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이. 프랙텔한 다양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가 좀 어렵죠. 탈기표 작용적 단절의 원리. 어렵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복잡해져.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되게 복잡해져.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면 인생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그 복잡해진 인간을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니까 복잡한 연구가 나온 거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만나면 심플해져. 답이 간단해져. 근데 단지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진 우리가 불신자들이 어떤 복잡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야. 그 12가지 문제를 그냥 12가지 문제. 그건 쉬워. 근데 그 12가지 문제가 뒤섞여 어떻게 메커니즘으로 실제 이 엘리트들 속에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 지금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여기서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 들레즈가 리좀의 네 번째 특징으로 제시하는 것이 탈기표 작용적 단절의 원리다. 단절인데 지금. 들레즈는 이 원리를 하나의 리좀은 어떤 곳에서든 끊어지거나 깨질 수 있으며 자신의 특정한 선들을 따라 혹은 다른 선들을 따라 복구된다 설명했는데, 의미를 형성하는 기표 작용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존의 수목적 계통이나 질서에서 단절되어 탈영토화함으로써 이질적인 새로운 질서로 재영토화되는 과정인 탈기표 작용적 단절은 차원과 의미의 변화를 생성한다. 이해되나? 한번 읽어서 이해되나?
자, 다시 읽을게요. 천천히. 의미를 형성하는 기표작용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존의 수목적 계통이나 질서. 다시 말하면 기존의 자본주의, 가압, 질서를 이게 다시 말하면 주도하고 있는 중심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의미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미 갑의 위치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문화가 있고 용어가 있고 틀이 있고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단절되고 이제 탈영토화된다는 건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프레임을 깨고 그 땅에서 나온다는 거야 지금. 탈영토화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질적인 새로운 질서나, 그러니까 새로운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나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이제 영토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탈기표 작용적 단절. 기존에 이미 익숙한 언어에 내가 여기에 이미 어떤 의미, 어떤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어떤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단절되어져서 분리되어 나온다는 의미로 탈기표 작용적 단절. 그래서 아예 차원과 의미 자체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몇 년 사이에 봐.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그건 거야. 꼰대라는 용어가 딱 그런 용어인 거야. 그 갑을 관계를 갖고 딱 규정해버리는 그게 딱 이런 식이야. 그들만의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 틀 속에 갇혀서 말하고 있잖아. 이미 그 용어와 의미가 생성돼버린 거야. 전에 없던 용어들이, 의미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작용들이거든. 이게 그라운드를 바꿔버리는 거지. 아예 의미의 그라운드를.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질적인 전세계 팬들과의 연결 접속이 방탄의 성공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켰다. 방탄의 성공이 아시아 전체의 자랑이라는 중국 팬의 아시아인으로서의 반응이나 방탄의 성공은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들의 성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뿌듯하다라는 미국 팬들의 반응을 보면, 자, 그러니까 왜 그 마블 시리즈나 방탄은 앞으로 같이 간다. 디즈니 시리즈나 방탄은 결국은 같이 협력하여서 무브먼트를 일으킨다라는 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같은 팬들이 같은 이제 컨텐츠들을 겨뤄가 추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탄의 성공이 인기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 팬들의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작가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방탄의 성공이 보통 그냥 아이돌 같이 인기 있는 그냥 아이돌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의미와 가치. 근데 다른 의미와 가치 뭐예요? 소수자들의 성공을 대변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띈다는 거. 이 존재감이, 얘네들의 존재감 자체가. 서양 팬들의 한국어 떼창과 한국어 사용이 기존의 언어 위계와 그것으로 대표되는 제1세계와 제3세기 위계 구분의 균열을 만든다는 점에서 방탄현상이 음악 분야에서 탈영토화하여 이제 사회, 문화적 변화, 이제는 정치적 변화로까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재영토화되고 있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성교를 위한 이것도 하나의 재영토화되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는 대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이것도 참 난 흥미로웠어. 지도 제작의 원리. 지도 제작의 원리. 자, 리좀의 마지막 특징인 리좀이 지도이자 지도 제작이라는 것이다. 지하철 노선도는 실제 역과 역사의 거리나 노선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할 필요는 없다. 지도는 어떤 것을 그대로 모사하는 데칼코마니가 아니다. 데칼코마니는 나무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까 전에 그 수목적 구조 있지. 딱 위계적인 질서 있잖아.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줄기와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잎사귀처럼 데칼코마니에도 원본과 사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나무는 사본들을 분절하고 위계화한다. 사본들은 나무의 잎사귀와도 같다. 이해돼요? 나무는 사본들을 분절하고 위계화한다. 사본들은 나무의 잎사귀와도 같다. 아까 데칼코마니 여러분 기억나요? 어릴 때 본 거? 그대로 이제 이게 해갖고 찍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원본이 있는데 이건 사본은 그대로 같은 거야. 카피인 거지. 근데 지금 그런 사본이 아니다라는 거야. 얘네들. 넘어가서 결국 사본은
구조적 모델이든 발생적 모델이든 간에 그것의 모델인 원본에 의존한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은 하나님이 원본이라면 우린 사본인 거예요. 그죠?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는 존재예요. 언약적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리좀으로서의 지도는 구조적 모델이나 발생적 모델 같은 통일성의 원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데칼코마니나 사본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도는 실제의 길이든 삶의 길이든 간에 길을 찾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인 행동의 다이어그램으로서의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과 삶의 길이 접속되고 분기되는 양상이고 그 경계로의 위상학적 관계이고 그 경로를 가면서 만나게 될 장애물이나 위험물의 적절한 표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지점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무엇을 피해 갈지 알려주는 것이 지도의 원리다. 우리가 할 일은 지도를 이용하여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점,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삶의 방식이나 실천의 방향에 따라 누구에서 의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질 수 있고 삶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되고 분해될 수 있다는 거야. 자율성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디 가는 것만 정해지면 내가 이 길 가든 저 길 가든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는 자율성과 주체성이 가변성이 얼마든지 반영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에서는 그냥 원본을 카피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지도는 열려있다. 지도는 모든 차원 안에서 연결 접속될 수 있다. 지도는 분해될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끝없이 변형될 수도 있다. 지도는 찢을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온갖 몽타주를 허용하며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 구성체에 의해서 작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미술의 그 역사도 보면 굉장히 사실주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막 인상주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보면 우리가 볼 때 지금 예술이야 지금 미술이야 싶은 이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들이 막 변형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예술인 거야.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데 그게 의미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예술은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반영되는 거야. 사상에서 미술 세계에 반영됐다면 이제 음악에서도 나타나고 영화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락볼게요. 이제 지도가 사본과 대립한다면 그것은 지도가 온몸을 던져 실제에 관한 실험 활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는 말로 리좀으로서 지도가 우리의 삶과 실제를 변형시키기 위한 실천과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사본을 지도로 바꿔놓아야 한다. 이거 무서운 말이죠. 사본을.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창조 원리란 사본에 의해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한 모든 게 제도에도 녹아져 있고요. 하나님이 제정한 왕의 질서에 의해서 사실은 통치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사본은 이제 지도 스스로 인간이 주체가 돼서 모든 결정하는 지도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동성애, 이제 동물과의 성관계 이것도 그냥 하나의 길인 거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가야 돼요. 언약은 뭐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될 것이 명확한 거죠. 근데 그들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언약의 길이 아니라 분열의 길을 갑니다. 흑암의 길을 가요. 혼돈의 길을 가요. 결국 사단이 만들어놓은 속이는 거짓의 아비가 만든 길로 가다가 지옥을 가는 거죠. 다시 말해 수목적 체계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삶에서 탈영토화하여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는 생성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생성의 운동. 그러니까 내가 생성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 말씀 뭐 이런 게 있다면 얘네들은 해방, 생성, 뭐 뛰쳐나와라 어떤 그런 의지, 자기 의지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리좀의 5가지 특징을 종합해 볼 때 방탄현상은 한마디로 생성 중인 다양체라 볼 수 있다. 방탄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연결 접속을 통해 상이한 차원들로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 영역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술, 철학, 사회, 경제, 정치 이제 각 영역에 연결되어가는 무브먼트로 이제 가고 있다. 103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방탄 아미 다양체라는 리좀적 다양체를 통해
방탄현상을 이해하려는 이 책 자체도 하나의 이론적 지도다. 지도로서의 리조메에서 말했듯이 이 지도는 있는 현상에 대한 기술이지만 더 나아가 실천을 위한,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있는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방탄이라는 현상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람 이런 책을 쓰는 걸 통해서 뭔가 실천, 액션이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탄현상에 대한 이론적 지도자를 만들기로써 이 책은 현상을 기술한다는 측면에서 방탄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이자 1차적으로 이제 이 지도를 이용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현실을 변형시키려는 실천적 시도이기도 하다. 방탄현상이 함축하는 정치적 의미들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표면적으로는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수목적 위기 구조를 거스르고 리점적으로 횡단하면서 삶의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는 실천적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한 시도가 행해질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현실은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것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달라진 현실은 새로운 지도에 그려넣을 다른 길들을 생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유토피아를 꿈꾸던 그들이 이제 유토피아 실현을 한번 도모해보자라는 공감대가 이런 종류의 지성인들에게는 이런 꼽히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유럽, 전 세계 이런 지성인들. 그것이 결국 과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꿈꿨던 그 혁명가들의 이론이 실현화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끔찍했거든, 사실. 그럼 이런 유토피아를 낙관하고 이들이 뭔가 확 했는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굉장히 이제 정신병 시대, 자살자 시대 이제 확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 다 해체시키는 거니까. 다 중심성 없다고 하고 다 하니까 모든 질서 그냥 폭파시키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모든 게 다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는 왜 그렇게 이 가정, 그러니까 이혼이 또 반복되는 게 이미 이런 삶의 문화에 이런 생각들이 문화들이 이미 각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켜야 된다? 중심성을 놓치니까 모든 분야에 다 해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 해체 나타나고 학교 해체 현상 나타나고 한 개인의 인간의 내면 세계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이래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요거까지 해도 다 내일 한 70여 페이지 하면 마무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3분의 아까 1까지는 방탄 자체에 대한 해석을 했고 이 어떤 현상, 어떤 가능성을 가진 특징을 가졌다 하면서 이제 요 3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진짜 철학자들이나 엘리트들이 꿈꾸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라는 아마 철학자도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철학자인지 뭐 모르겠지만은 자세하게는 보통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은요 거의 다 그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 사상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거의 다 깔려 있어요. 들레즈 들레즈는 프라하에서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이라는 소수자 문제를 제기하며 이래 나오네. 그러니까 들레즈 역시 그 당시에 소수자들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욕망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마르크스와 들레즈는 역시나 연결되어 있네요. 당연히. 들레즈는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자본가는 주인은 그러니까 들레즈 역시 이런 해체주의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다 전부 다 마르크스 사상을 이용을 해요. 다 인용을 하고 그리고 그걸 변형시켜서 그들 나름의 또 철학 세계에서 재구성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포럼을 잠깐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요 앞부분 서론을 좀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 다른 책인데 이 사람도 서울대 미학과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음. 이 책은 이런 맥락이 있다. 이 책은 상투적인 말하기와 이미지의 도살인 자신들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이상 그 편견 안에 숨어 살기를 거부하고 길거리에 나선 소수자들의 집단적인 문화운동에 대한 것이다. 흑인, 여성, 청년, 동성애자 같은 보편적 인간에서 제외된 이들, 게으르고 무능하고 히스테리컬하며 예의가 없고 이상한, 그래서 이성적 인간이란 규범에 포섭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것이다. 이들이 입을 열고 우리는 존재한다 라고 목소리를 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상상력이 현실의 옷을 입고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게 그러니까 60년대 이후로 한 90년대까지 풍미했던 문화운동을 말해줘요. 저항 문화운동, 68운동. 그러니까 이 운동에 계승하는 게 지금 딱 이게 21세기 현대판 방탄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책을 보시면은 한 지난 60년, 70년의 세계를 그냥 이해를, 문화적 현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전 세계 곳곳의 문화운동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 책에 소개한 문화운동만 살펴보더라도 다원주의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싸워서 획득한 것이고 노력해서 쟁취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흔히 이성애자, 남성,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던 문화적 상징적 권력이 교육, 참정권, 인권 등을 통해 여성, 흑인, 동성애자들에게도 확장되었다. 그 결과 자기의식을 획득한 이들, 자기의식, 창세기 3장, 자기의식을 획득한 이들이 자기 학대, 자기 혐오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집단적 연대가 필수적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남성, 백인, 이성애자가 아니기에 언제나 결핍, 부재, 침묵 속에 살았던 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이야기, Love Yourself. 이야기들은 20세기 중후반 이후에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언어, 청년의 언어, 흑인의 언어, 성소수자의 언어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인정하는 긴급하고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언어 말하는 게 아까 그 기표를 말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언어와 의미 세팅된 그 기표를 박살내고 새로운 기표로 만들겠다. 언어를 만들겠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60, 70년대 문화를 계속 지금까지 헐리우드 예술 다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긴 언어가 불평등한 세상을 공고히 하는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말하자면 담론적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없이 말하는 데 익숙한 우리는 언어가 공기나 물과 같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언어가 왜 이 우연하고 상대적이고 불평등한 세상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하기와 보기를 바꾸는 것이고, 결국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걸 바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이데올로기 전략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배움을 견지해야 된다. 필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본문을 구성하면서 문화운동의 대부분에서 어떤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변부적 삶에 할당된 모욕적인 이름들, 욕이나 진배 없는 이름들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이름으로 재전유하여 회복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가령 네그리티드에 포함된 불어 네그르, 검둥이, 또 펑크족의 펑크, 문제아, 치카노 운동의 치카노, 작은, 또 동성애 운동의 퀴어, 이상한, 게릴라 걸스의 걸은 귀여운, 이 그렇다. 이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졸렬하며 이상하고 유치한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들, 주류나 상식이 부여한 이름들, 차라리 오물에 가까운 이 이름들의 기꺼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정체성을 선택하는 과정이 여러 문화운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밑에 보면 너희들은 나에게 나를 무력화할 이름을 주었지만 나는 그 이름 덕분에 힘을 얻겠다라는 전략이다. 한때 지금도 정치적 올바름을 배경으로 기존의 더러운 명사들로 하면서 쭉 나오고, 우리를 만들려는 지금 이곳에 나와 너를 묶어줄 수 있는 감정, 즉 사랑의 의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탄에 의한 연대가 지금 이런 거죠. 네 자신을 사랑해라. 우리가 너와 함께 한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돌을 역청으로 진흙 대신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언어이므로 이같이 시작하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합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해서 바벨탑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훑었잖아. 근데 지금은 구글 번역기 다 돌아가지. 이제는 언어가 통일이 되지, 거기에 상처 통일되지, 정서 통일되지, 사상 통일되지. 결국은 이제 이게 다시 21세기 현대판 바벨탑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다 세팅이 된 거거든.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138 운동을 하지 않으면 36, 11 운동이 일어나서 점령해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다스의 손을 가진 자본주의. 1990년대 들어서 히피 시대를 그리워하는 중장년층의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어떤 이제 광고가 있었는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조플린의 노래는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광고에 흡수되고 말았다. 자본은 삶의 진실에 대한 증언이건 비판적 제스처건 모두 자신의 욕망 안으로 끌어들여 상품으로 만드는 마다스의 손을 가졌다. 이게 60년, 70년대에 막 했던 운동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지나니까 또 자본주의의 하나의 다 하부 구조로 편입이 되어 있더라. 광고에 그냥 쓰이는 음악으로 되고 있고, 이게 똑같은 문제의식 갖고 있죠 또. 그 근대적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는 정신, 영혼, 인간성과 같은 전통 종교의 근간을 자본, 신의 위력으로 파괴하고 대신에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긍정한다. 자본주의의 권력과 신화성을 폭로하고 전복하려는 시도는 수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일생을 포기할 수 없는 실천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일생을 포기할 수 없는 실천으로 자본주의를 폭파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미션이야 지금. 신성의 지위를 찬탈한 자본주의와 대결하는 프로메테우스적 인간. 나 이거 딱 보면서 야, 물을 훔친 인간들, 그 사람들 책 있잖아. 그 연결도 되는 거야. 같은 흐름이니까. 프로메테우스적 인간의 위대한 실패담 가운데 20세기 문화운동사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여기는 기 드보르와 연결된다. 이 사람은 들레즈 전공자, 이 사람은 기 드보르 전공자. 그러면서 프랑스의 비판적 지식인이자 예술가인 기 드보르의 책 스펙타클의 사회는 현대적 생산 조건들이 지배하는 모든 사회에서 삶 전체는 스펙타클들의 거대한 축적물로 나타난다. 직접적으로 삶에 속했던 모든 것은 표상으로 물러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시각적으로 대단한 볼거리를 뜻하는 스펙타클은 껍데기 혹은 외양이 진실을 납득하고 이미지가 현실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실체를 폭로하는 드보르의 개념이다. 이미지가 될 정도로 축적된 자본을 뜻하는 스펙타클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직접적 경험에서 소외되고 경험은 대신에 대중적인 미디어를 통해 매개로 조직되고 조작된다. 현실 자체가 스펙타클에 의해 전도되고 만 것이다. 삶과 이미지, 진짜와 가짜의 순서가 역전되고 이미지가 삶을, 가짜가 진짜를 지배하고 생산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 얘기를 해. 기 드보르는 19세기 초기 산업사회에서 자본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총체적 모습을 비판한 마르크스의 소외, 물화, 상품화와 같은 비판적 개념을 스펙타클이 지배하는 후기 산업사회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 도입한다. 아방가르드 영화를 제작하고 정치혁명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다음 장에서 살펴볼 686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문화운동의 형식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한 기 드보르는 그러나 말년에는 비관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스펙타클은 더 큰 힘을 축적했고 비판적 입장마다 흡수할 만큼 새로운 방어 기술을 획득했다는 냉정한 분석에 도달한 것이다. 기 드보르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혁명적 가능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책이 자본주의의 승리를 인정하는 하나의 문화적 상품으로 팔리는 현실을 목격한다. 근데 아까 전에 이 사람은 방탄현상은 이제 그걸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낙관하는 거야. 일종의 이제 메시아가 등장한 거지. 언제 메시아가 나타날까? 언제 현실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방탄현상은 총체적으로 연대가 되어져서 실제로 뭔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다. 저 자본주의의 기존 권력에 편입하지 않고 뭔가 계속 할 수 있겠다.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건, 안타까운 건 유명 인사가 된 기 드보르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였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다발성 신경염에 시달리다가 고통을 못 이기고 권총 자살한다. 이게 이제 진실이잖아. 영적 사실이잖아. 결국은 막 이런 이론 내놔도 막 해놓고도 결국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야. 기 드보르는 체 게바라나 밥 말리처럼 자본주의 세계에 대항했지만 지금은 시크한 감정을 자극하는 문화 상품일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그 체 게바라 찍혀져 있는 그 티셔츠 있잖아. 그는 자본주의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다. 실패는 자본의 무한한 힘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음화일 수 있다. 동시에 지금 여기서 또 저항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집어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힘을 잃은 채 지나가는 것 혹은 과거라 불리는 것을 뒤지고 거기에 빛과 생기를 불어넣어 소생시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진짜 삶을 살려는 이들의 선택 혹은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 드보르라는 개인을 비극적 영웅을 둘러싼 시대를 호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야 한다. 과거는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는 미지의 암호이자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는 미지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생의 의미, 자기가 다시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라는 걸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사람들은 과거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 자꾸 파헤쳐가지고 자꾸 자기네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부각시키려고 과거사 재해석을 너무 왜곡시켜버리는 정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역사가 틀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기이드보르는 1950년대 말에 창설되어 1970년대 초에 해산한 국제상황주의라는 아방가르드 운동단체의 멤버였다. 국제상황주의는 20세기 초반의 초현실주의를 포함한 아방가르드 예술운동과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치운동의 태제를 결합하고자 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예술운동 가운데 가장 정치 참여적인 예술 집단이었다. 그래서 국제상황주의자들에 의해서 68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주체적인 세력으로 이 50년대 이제 이 국제상황주의자들이 6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거죠. 시간. 이게 비슷한 용어들이 또 나오는데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미적인 혁명을 위한 새로운 집단을 만들자. 그리고 기능과 효율성이 아니라 감성과 욕망이 주도하는 도시구역을 만들고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을 만들고 그래서 미적 실현으로서의 표류 제가 한 번씩 소개했던 그 미국의 버닝맨 축제 보면 막 희한한 건축물 만들고 막 자유로운 스피릿을 담아서 뭔가 확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 감성과 욕망이 주도하는 도시구역. 그러니까 거기 사막에 그들의 욕망을 섹스와 또 마약과 막 명상과 종교적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버닝맨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나온 또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모임이. 그래서 기드보르는 우리는 노동당이나 노동당 내부의 극단적 경향들 가운데 선진 자본주의의 정치적 선전 방식의 정서적 영향력과 싸우는데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극단적 정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부르주아의 행복관념을 파괴하기 위해 자본주의 생활 방식의 스펙타클 대안이 될 만한 바람직한 것을 공표해야만 한다라고 선언한다. 정치적 혁명을 위한 예술의 창조. 더 나아가 미적 삶으로서의 예술 지향을 기획한 집단이 결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과 문화를 활용해서 정치적인 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을 담은 혁명을 이루겠다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도 방탄소년단이 지금 그 역할의 선봉대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막 추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민주주의란 만장일치 통합 동의가 아니다. 이견, 불화, 논쟁을 견디면서 내부의 다양성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기드보르는 1958년 낭테르 대학, 이 낭테르 대학이 프랑스의 68혁명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8혁명 전 10년 전이에요. 기드보르는 1958년 낭테르 대학에서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론을 강의를 들으면서 사회혁명의 필요성에 더욱 경도된다. 그러니까 이 기드보르가 58년 낭테르 대학은 이미 이런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기드보르 역시도 일상생활 비판론이라는 강의에서 사회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강의. 그래서 여기 보면 일상을 정치화하려는 국제상황주의 예술가들은 그래피티, 슬로건, 만화와 같은 20세기 후반 대중문화의 형식을 선취함으로써 68혁명, 펑크, 힙합, 개념미술 등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것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서 표류라는 용어가 있어요. 표류는 도시인의 삶에서 상업적인 지배와 억압을 없애고 도시를 자유롭고 참여적인 삶의 공동체로 바꾸며 더 나아가 인간적인 고립에서 탈피하여 도시를 인간적인 공동체로 만들려는 계획이다. 그래서 기능과 효용성에 매몰된 일상적인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조를 형성해 별 내용 없이 한담을 나누면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표류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동체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 뭐죠? 막 남자 여자 뒤섞여 사는 코민, 그치? 코민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그 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 형성한다면서 그 형성하는 어떤 그런 그룹들도 있거든요. 마을 공동체. 그래서 표류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려는 시도다. 모든 공간은 이 사람들 인식 보세요. 모든 공간은 적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영구적인 통행 금지 속에 살고 있다. 경찰만이 아니라 지리가 문제다. 이런 인식하에 상홍주의자들은 구획화된 도시 권력에 대한 싸움으로 도시 횡단을 제안했다. 하여튼 우리가 멀티거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담아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이런 작은 움직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수십 년 쌓이니까 이게 큰 무브먼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전용하다라는 이 의미. 스펙타클 사회는 자신의 시스템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기성 질서에 대한 모든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통제를 유지한다. 이게 매트릭스겠죠. 또 모아이에서는 그 섬을 말하겠고요. 또 마당을 아는 암탉에서는 마당을 말하겠고요. 또 자스민에게 있어서는 그 왕궁을 말하겠죠. 이 스펙타클한 사회라고 표현되는 게. 근데 드보르는 이렇듯 스펙타클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관념과 이미지를 가로채서 상품화하고 주류 사회로 안전하게 합병해들이는 과정을 회복이라 불렀다. 모든 전복적인 작품이나 관념을 흡수해 무력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뒤집는 미적인 전략이 바로 전용이다. 전용은 기존 상품이나 문화 생산물을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작품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때 반드시 원작의 의미가 제거되어야 하고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술은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감정의 만족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기에 기성제도의 통합, 흡수된 수능적 예술을 수정하여서 새로운 맥락으로 불러들여 사람들의 비판적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드보르는 영화가 스펙타클의 사회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글보다 생각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고 사회적 논쟁을 벌이는데 효과적인 매체가 바로 영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기 드보르는 총 6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전용 전략을 통해서 인종차별주의적인 영화로 평가되는 국가의 탄생을 수정했다. 드보르는 국가의 탄생에 등장한 시각적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제국주의적인 전쟁이나 KK단의 활동에서 발산되는 공포를 사운드 트랙에 담아 함께 상영함으로써 기존 영화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생산하려고 시도했다. 68혁명 당시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정치적 시, 낙서, 슬로건, 포스터와 같은 문화적 실천에서 상황주의자들의 전략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TS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문화적 전략의 하나의 주체 세력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상황주의자들은 스펙타클한 사회란 책의 명성이 흡수된 채 사라졌다. 그러나 그 안에는 향후 포스트 모던 예술가들의 실험적이고 급진적인 작업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이름들이 재평가를 기다리며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보다 큰 정치혁명이자 단 한 번의 혁명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정복하려 했다면 반면에 국제상황주의자들은 신좌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상을 혁명의 대상으로 보고 재조직화하려고 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68혁명을 주도한 신좌파, 즉 일상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좌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세계관 전쟁인 거예요. 세계관 전쟁. 이들이 선택한 것이. 요게 이제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68혁명부터 계속 이어지는 여러 문화운동, 예술운동을 연대기로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이 거의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포럼을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해지부터 포럼을 할까? 이걸 집에 가서 생각했을 때 부친 사례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리스 이미 서사 그 배경이 되고 문학 배경이 되고 그런 게 그래서 지금 방탄이 인기가 서구 사회에서 먼저 시작됐구나라는 게 좀 같은 메시지니까 이 통하니까 자기들한테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 애들이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관심 가지니까 그만큼 와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보였고요. 아까 그 홍위병 얘기할 때 섬뜩했는 게 방탄이 지금 아미들이 지금 홍위병으로 자라나면은 순간적으로 그 사진이 생각났어요. 홍위병 그때
문화혁명 때 선생님들 스승 다 죽여갖고 못 걸어놓은 사진 생각나면서 아 얘들이 지금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 완전 뒤집어 엎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인권 학생 인권 조례 또 그러니까 방탄뿐만 아니라 이미 쌓여온 이 흐름 자체가 전부 다 교실을 어떤 면에서 부정하는. 그치. 근데 노래들을 보면 얘네는 옛날에 서세지와 아이들 교실 뭐 뒤집어 그 이데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데아가 그잖아. 그 이상적인 그 플라톤의 세계 이데아지. 그러니까 교실의 이상적인 모습이 뭐냐. 기존의 틀에 매여 있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서태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앞서서 그걸 꿈꿨던 사람인 거지.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세계가 무르익었다는 거지. 그 세계관에 무르익었고 그것이 무브먼트로서 그러니까 그냥 호소하는 하나의 그냥 문구가 아니라 그걸 현실의 제도를 바꿀 수 있고 현실의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정치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무르익은 시점에 이게 터지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이들 뭐 자기도 모르지만 벌써 이런 혁명 전사로 이제 세뇌당하고 있구나라는 게 그래서 학교 다 뒤집어 엎겠구나 애들이 진짜 그런 부분 좀 보였고요. 아마 마오쩌둥이 그런 식으로 자기 세계관을 심어놓고 그 방송으로 그 홍위병들 일으켰잖아. 그 D-Day 날 신호를 딱 줬거든. 그럼 어떤 면에서 3단체가 지금은 보이지 않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관들을 퍼뜨리면서 이 사인을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3단체가 본격적으로 그때 할 가능성이 있겠지. 그리고 3단체가 이때까지 막 해왔는 문화 지금 뭐 마블이야 그러니까 문화사업 이런 것 중에서도 제일 효과적인 게 진짜 방탄 성공했다. 솔직히 영화 같은 건 애들 24시 안 생각하잖아. 방탄은 완전 24시니까 이거 진짜 이 전략이 제일 잘 먹히는 전략이구나라는 게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다 사회적 관계, 사회적 부친 사례가 일어난다고 있는 게 사회적 질서를 다 깨고 있는 게 근데 그게 그 서구 사회가 다 기본으로 깔려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그게 다 이게 중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중심이 있는데 그거 다 깨고 있는 게 다 해체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뭐 문화 형상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 이런 게 오면서 결국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그 중심을 없애는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형상 부정하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다 해체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리좀 다 하나님 부정하는 중심 부정하는 그게 이 사람들은 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지금 돌아가고 싶어하고 추구하고 그렇지. 있구나라는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하나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대자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뭐 영국 보면 나 신을 믿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뉴에이지 결국 내가 주체, 내가 인간, 내가 신이란 꼭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소속이 안 되고 내가 뉴에이지 아들이 안 해도 사상 자체가 이미 뉴에이지 말하는 내가 신이고 내가 주체성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 더 이상 중심 필요 없다. 그거거든 사실. 그리고 그 조금 읽으면서 생각된 게 그 방탄아미의 다양체가 그 뭐지? 규율이나 원리 따위에 신경 끄고 그저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서로 차이를 받아들이며 마주치고 연결해 접촉하면 된다. 이거 보면서 좀 디오니소스 이번에 그 음악이 조금 생각났어요. 여기 쾌락주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하는구나라는 게 좀 보였어요. 그 말씀 생각나면서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사회가 이렇게 문화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고 또 이거 아까 지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도는 목적지만 있으면 어디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거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하면서 모든 종교는 산을 이렇게 위에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도 상관없다. 그치. 그렇게 하는 그게 순간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오직을 다 부정하고 오직은 없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다라는 게 산만 오르면 되는 그러니까 것처럼. 그런 그 메시지 자꾸 이렇게 주입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렇게 보였어요. 맞아요.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흔히 말하는 게 산으로 가는 경로, 등산길은 여러 가지인데 올라가면 되지. 꼭 기독교만 말할 필요 있냐? 이 신, 저 신, 이 종교, 저 종교 다 신 믿는 건데
이거 구원의 길 다양하게 있는 건데 꼭 굳이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돼?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흔히 말하는 그 논리거든. 비유를 들 때. 아까 지도가 마찬가지거든. 지도는 결국 도착지면 명확하게 알면 길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내가 개척해서 뭐 돌아가든 일로 가든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용어만 어렵지 결국에 보니까 3단체에서 다원주의 얘기가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게 보였어요. 오케이. 일단 그 BTS와 이제 디즈니 그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데 사단이 최고로 활용할 도구이고 또 도구로 또 사용되어지다가 이제 버려지겠다는 생각이 돼요. 실제로 그 디즈니 어릴 때부터 컸던 애들 뭐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도 있잖아. 디즈니 원래 소속으로 컸던 막 가수들 많았거든. 근데 그 애들 막 마약이나 나중에 다 어디 이상하게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사단의 이제 최대로 활용하고 이제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였고 이제 모든 걸 해체하는 그런 이 시대에 오직이라는 그 오직 해야만 하는 이유가 좀 더 선명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반 은총 영역도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이 랩런트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거. 그렇지. 네. 오직 정말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오직 강요하는 단체가 없잖아.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단체, 우리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직 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 선명해졌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학교에서 전공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그 미술에서 이제 이제 점점 이렇게 뭐라고 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같은 흐름을 네, 타는 거야 원래. 이제 제가 한 전공은 이제 음악에서 클래식 음악에서 이제 모든 걸 해체시키는 그런데 근데 음악에서는 사실 그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부분 뭐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지는 사람은 없는데 알게 모르게 이제 다른 예술이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이게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제가 지금 이제 올해 해야 하는 작품 졸업 작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좀 선명해졌어요. 근데 일단 이번 학기 때 저는 그 곡에서 이제 해체를 시켜버렸거든요. 그 뭐 박자라든지 마디라든지 해체를 시켜버렸는데 그 저는 리좀적 체계가 이제 비중심화된 체계라고 이제 중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다 하는 흐름 속에서 중심된 체계를 구축시켜야겠다. 그래서 디칼코마니도 지금은 버리지만은 다시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음악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미 많이 사용되었던 건데 이제 그 솔이라는 음은 이제 영어로 하면 G 이게 하나님 God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 아. 높은 음자리표도 G 클래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심 높은 음자리표 중심이 이제 솔이에요. G 하나님. 아 그럼 그게 원래가 하나님 중심성을 네네. 반영한 다 맞아요. 체계였네. 네네. 음악에서도. 네. 근데 그걸 그러면은 현대 음악에서는 그걸 다 없애죠. 그냥 떼버리죠. 이제 박자도 4분의 3박자는 아, 소름. 3일째 하나님. 그런 식으로 다 반영된 네. 나타나니까. 네. 가수의 선박자가 3일이잖아요. 이제 다 떼버리고 이제 필요. 그럼 아 4분의 4분의 3박자는 3일 3일째 그거를 원래 네.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이 박자 가장 안정적인 쉽게 쿵짝짝 쿵짝짝의 리듬이 그거요. 가장 안정적이에요. 가장 안정. 이제 많은 이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네. 이게 진짜 음악 전인 전공자로서 현대 음악을 지금 전공한 입장에서는 이게 더 새롭게. 이게 전공이기 때문에 그 해체시키는 부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중심을 회복하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그렇지. 네, 그렇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희락. 그냥 방탄소년단이라는 일단 연예인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그 이렇게 오늘 팬이라는 부분을 두고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다른 연예인들의 팬들은 그 정도까지 두텁지가 않고 그냥 표현하자면 나의 연예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내가 더 좋아한다를 두고서 막 서로 싸우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더 경쟁 안에서 서로 경쟁. 경쟁을 하는 팬 사이에서도 경쟁 구도가 엄청 심한데 얘네들은 오히려 오늘 얘기했듯이 연대를 통한 엄청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그냥 뭐 이런 거는 세상 문화니까 따라가면 안 되고 이거를 뭐 따라갈 시간에 메시지를 하나 더 듣는 수준의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진짜 뭐 방탄소년단과 같은 것들을 진짜 따라가지 않고 빠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정확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그냥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런 메시지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거를 모르고서 들으면은 진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들어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그래도 한편적으로는 이거를 미리 확인을 해서 앞으로 후대들에게 얘기를 할 때 왜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결국 이게 극적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 영적으로도 극적으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더 복음을 설명하기는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결국 걔네들이 그 팬들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복음 운동처럼 자기들이 이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연예인의 그런 가사나 생각들을 이렇게 구원이나 복음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 운동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쉽겠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것을 결국
이렇게 막 하지 말아야 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특히 후대 사회 하려면 그 애들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해주고 파수꾼 역할을 하려면 알아야 돼. 연구해야 되고 애들이 뭘 24시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도 이런 흐름에서 사실 모든 문화가 나오기 때문에 젖어들거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감성이 감수성이 이래 변하고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영적으로 계속 그게 쌓인다고. 그러니까 결국 각인된 대로 온다며 그 뿌리 내린 대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뭐 예배드리고 뭐 30분 다락방하고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24시 우리 랩런트에게 뭐가 사단이 폭격을 하고 3단체가 뭘 집어넣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면에서 랩런트들이 지가 뭘 보고 듣고 이런 거 했을 때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대충 얘네들이 뭘 보고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영향력이 벌써 가 있겠구나. 이미 답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각인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사실은 사역자 역할이겠지. 그런 면에서 내가 이 책과 그 다음에 잘하면 두 번째 책이 이 책일 수도 있어. 내가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책이 이것만 볼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현상이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조금 보면 더 응용이 되고 더 구상하고 흘러가는 방향이 뭔지를 보게 돼. 그리고 3단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미 수십 년 동안 좀 써왔던 그런 전략들이 앞으로 어디로 튀어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영화화되고 음악화되고 무브먼트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조금 볼 수 있는 실제로 역사가 어땠는지를 이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역자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슬기 청년? 되게 가까울 필요는 없는데 아니 뭐 잘하네 잘하네 이지용 작가도 잘하고 사본도 되게 잘하고 팟캐스트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있는 현장에서 내지는 제가 있는 분야에서 오직을 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이 책 중에 왜 이종 얘기하면서 비중심화된 경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 저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내용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분석이 있어요.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선형화된 체계 안에서 중심화된 경향을 이제 연구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전반적인 사람들의 비선형적인 구조를 연구하려다 보니까 이 개인의 어떤 생각을 연구하려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분야랑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철학에 기반해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깜짝 놀랐고 이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연구 동향이 이런가 보다 했었던 것 같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학문 분야 자체가 사실 모든 분야의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 그대로 생각에 따라 사람들이 다 풀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 분야가 전혀 다른 것 같았는데 말 그대로 연구 동향이 그쪽으로 그냥 가깝다 싶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부분, 현상적인 부분이지만 유 목사님 늘 항상 사실을 확인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진실을 확인해라. 그리고 영적 사실을 봐라. 자꾸 뿌리를 진짜 확인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동일한 데서 다 나와. 결국 소급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을 봐요. 다 창세기 3장에서 파생돼서 자꾸 응용되고 재해석되고 그게 인류 역사예요. 우리가 앞으로 역사 공부하는 방식, 철학사, 사상사 공부할 방식이 다 그 부분을 갖고 역추적하면 결국은 창세기 3장의 확대 재해석 반복이에요. 그걸 딱 캐치해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닫히면 정말 많은 게 쉬워집니다. 뭘 딱 봐도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측이 다 돼요. 뭐 그 다음 단계가 결국 뭐겠는지. 왜 역사는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거든요.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러면 지금의 이 흐름 속에서도 결국은 그 다음 단계 대충 이력 시간표 볼 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결국 절대적으로 답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 있게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역사적 이 점진적인 어떤 흐름 속에 여전히 우리 후대는 끌려가거든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팀 사회가 필요하고 각인 치유가 필요하고 이런 거 하나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근본 뿌리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까지 얘기해 줄 수 있으면은 그 분야에 진출하는 데는 또 다른 시각과 눈을 갖고 또 보게 되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포럼하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그래서 제가 세계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술, 뭐 음악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국은 바탕이 되는 것이 사상이고 이념이고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부분을 보고 더 근본은 결국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 다락방 메시지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런데 저 멀리 있는 각 현상 속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약한 거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12가지 문제가 메커니즘으로 이게 혼용되어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단지 한다는 거는 한 사람 만나서 정신 문제 왔으니까 아 정신 문제 어디 점집 찾아가니까 아 미신 뭐 이런 수준에는 우리가 분석은 되는데, 실제 여러분의 전문 분야 일하고 있는 학문에 또 여러분의 직업적인 전문 프로페셔널 그 분야에도 그러면 예외인가? 아니잖아. 그 12가지 문제가 더 사실은 코어로 활동을 활약을 하고 있거든. 코어로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일상 사람들이 병든 거지. 그러니까 병든 결과물만 갖고서만 볼 게 아니라 이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는 거야.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결국 문화랑, 그러니까 사도행전 14, 16, 19장은 문화적 현상이잖아. 그 문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6가지 문제가 온 거거든. 개인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개인의 문제가 오늘날 병드는 정신문제, 점점점 자살자 생겨나지, 중독자 생겨나지, 이건 개인에게 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가속화시키는 지금의 사도행전 14, 16, 19장 현상은 뭐냐는 거야. 그럼 주 어른들은 진짜 막 우상숭배하러 직접 산으로도 가고 했지만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그 현장이 어디냐는 거지. 주로 결국 이 문화 현장이라는 거야. 그 이 문화 현장 속에서 6가지 문제가 가속화되는데 이게 5, 60대 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10대 때 자살한다는 거지. 10대 때 정신분열 ADH 나오는 거야. 그 이게 6가지 상태가 훨씬 가속화된다는 거야. 그 원인은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현대판 사도행전 14, 16, 19장을 보는 게 이제 이런 독서와 포럼을 하는 이유고, 현장을 분석하는 이유고, 결국은 창세기 3장 11장 이미 명확한 답은 나와있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럼 그게 어떻게 문화화되었냐. 그래 고로 오늘날 현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 그러니까 이것만 늘 우리는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봐. 그리고 병든 것도 문제가 왔어. 그러면 그 중간에서 볼 수 있다면, 그걸 분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병들기 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 사단의 전략을 미리 알려줄 수 있잖아. 그런 면에서 내가 디즈니와 이 지금 BTS 이 2가지를 주목한다라는 말에는 많은 게 담겨있는, 그냥 이 말만 들으면 뭔 말이야 이런 생각하겠지. 근데 그 뿌리와 그 전체적으로 이게 상징적인 말이야. 그게 BTS와 내가 디즈니를 주목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사도행전 13, 16, 19장의 그 프레임을 거의 누가 만드냐? 그 3단체인데 그 3단체가 실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배경에 이런 디즈니와 그다음에 이런 BTS 현상과 같은, 그리고 이 이면에 이미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어떤 사상을 갖고 동조하고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과거에는 약간 비주류였다가 지금 주류가 됐다는 거지. 미국에는 보보스 세대, 우리나라 뭐 강남 좌파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주류가 되어 간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모르니까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8학번 안희주라고 합니다. 하면 되나요? 저는 일단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특강 들었던 그 마르크스 해체주의, 68 문화혁명의 흐름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BTS 혁명이 과거의 해체주의와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사람들의 상처나 분노를 이끌어냈다면 지금은 이제 후대들을 통해서 아직 후대들이 모르는 잠재적으로 있는 상처, 그것들을 계속 건드리고, 또 이제 2부에 보면 2부에도 나오듯이 이제 청중이 아니라 관객으로 그 뮤직비디오나
그걸 통해서 이제 미디어 이제 생산자로 같이 함유를 시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잠재적인 프리메이슨들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양성을 시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사랑이나 이별 같은 그런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이제 프리메이슨의 메시지 같은 건 이제 뮤직비디오에 전시안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냈는데 이제는 이제 페르소나라는 앨범 가사도 그렇듯이 제일 먼저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고 뭐 그런 나도 있으면 전부 다 나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르겠다. 나 진짜 나를 찾자 이런 메시지 10대한테 던진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그걸 언제 확실하게 느꼈냐면은 어제 이제 손성진 목사님께서 홀리인사이트에 그 방탄소년단이 마약을 한다는 그런 내용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이제 다락방 랩넌트고 15살인데 방탄소년단을 정말 좋아해요. 지금 4년째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냐면 5년 되면 문제 없는데. 요즘 팬사인회랑 이제 콘서트도 다가오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네, 머스터라고 이제 팬미팅 부산에서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교회를 안 가고 갔는데 그 정도로 좀 심각하고 교회 땡기고. 네, 부모님이 중직자시거든요. 다락방에 안 통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갈 때마다 한 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이어폰을 안 챙기고 왔대요. 그래서 방탄 노래를 틀어놓고 계속 가는데 똑같은 7곡을 1시간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듣냐고 그러니까 매일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걸 보여줬죠. 방탄소년단이 마약을 할 수도 있다.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너의 마음이니까 잘 생각해봐라 하니까 이제 보통 같았으면 정말 충격적이다. 진짜 마약을 하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거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마약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제 돌아서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약을 그 정도로. 네, 마약을 하든 그것도 방탄소년단이고 마약을 하든 그것도 마약을 하는 나 자신이고 결국엔 방탄소년단 말하는 그것도 나기 때문에 그치, 인정을 그치. 해줘야 한다라는 반응이 이런 나도 이제 나는 나올 거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미들이 막 조직을 해서 방탄소년단 캠페인을 벌인 것처럼 방탄소년단을 마약을 해서 이제 법에 잡혀가면 이제 한국 아미들이 마약을 합법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역으로 네, 생각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또 사례 직접 들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그래도 반작용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수호하는 더 그러니까 애꾸는 원숭이를 더 만들어버린다. 사회 전체를 그래 만들어버리자라는 흐름으로 정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 이게 끊임없이 사단이 창세기 3장 속에서 펼쳐나가고 적용해나가고 실현시켜 나가는 거 보면 이런 나도는 안 돼. 뭐 이런 거 마약하는 나도는 안 돼. 무너진 나도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회복해야 될 대상, 개혁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 없는 나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그러니까 레디비, 레디고라는 것도 그렇고 다 있는 나 그냥 있는 그대로 무너져 있는데 나 자살하기 직전인데 뭐 있는 그대로 나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6가지 진짜 불진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노예포로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실제로 어떻게 가는지를 사실적으로 못 보면 그냥 단순히 보면 뭐 한국 국위 성향하는데 한국어를 알리고 있지 않냐 뭐 아니면 그냥 한국어를 알리니까 나중에 뭐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될 줄 알겠냐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심화되어 가는 걸 우리가 놓치면 진짜 많은 피해들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도움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또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또 심각성을 저희들도 각성하면서 이 책을 좀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후대들이 그 사촌 동생이 또 그렇게까지 랩넨트인데도 어릴 때부터 그랬을 때 좀 랩넨트를 좀 이렇게 자라왔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신앙이 먼저 이렇게 좀 들어간 건 아니었고. 네네. 부모님은 중직자인데 본인은 좀 신앙이 원래부터 네. 약했다. 네. 아,
그러니까 먼저 이게 자리 잡은 거네. 네. 방탄이 다른 복음으로. 아 그쵸. 그렇지. 근데 이게 차이점이 퀴즈 같은 경우도 원래 먼저 복음이 그래도 들어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특강을 했을 때 그게 충돌이 오는 부분에서 아 이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되돌릴 수가 있었잖아. 네. 그러면서 아 이게 복음적으로 봤을 때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뭐랄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던 거거든. 근데 이게 복음보다 다른 게 먼저 들어가 있는 애들에게는 이게 진짜 힘든 부분이야. 사실 이게 왜 먼저 자기에게 만족과 행복과 쾌감과 모든 게 내가 그쪽으로 세팅돼 있으니까 그냥 제자가 그냥 되는 거니까 참 기도 내가 볼 때는 너무 기도 좀 네. 하면서 치유해야 될 진짜 애 같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딱 뜻입니다. 하고 내일 이거 다할 수 있어. 응? 내일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250페이지. 아 건너뛸 부분 아니야. 그거 뒷부분까지 안 하고 173페이지까지. 뒷부분은 그 철학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고 워낙 개인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냥.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BTS 예술혁명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독서 포럼 속에 많은 또 세계관, 또 철학, 그런 사상의 전쟁이 보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또 사상과 이념을 통하여 결국 그 영혼이 황폐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며 모든 창조의 원리를 뒤집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 문화 속에 흘러가는 것을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부르시고 세계관 전쟁, 세계관 치유의 중요한 또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도 24시 무엇이 침투하고 있는지, 무엇이 흡수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길들여지고 있는지 정말 깨어서 영적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방주운동하게 하시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 후대를 치유하고 예방사역하며 또 이미 병든 자들을 이 복음의 담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당연필연 절대 이유를 발견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흩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